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클라우드로 나만의 클라우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윤여준입니다. 저희는 오늘 도커를 이용해서 넥스트 클라우드와 관련 도구를 설치해보고 초기 설정을 마무리한 후 앞으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과 최적화를 이해하는 것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리눅스 환경이어야 되고요. 도커와 도커 컴포즈를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넥스트 클라우드의 탄생 배경과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넥스트 클라우드 설치하고 그 다음 넥스트 클라우드의 핵심 기능들을 살펴본 후 넥스트 클라우드의 유지 보수와 문제 해결 그리고 최적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클라우드의 특징입니다. 먼저 넥스트 클라우드의 모체 프로젝트는 오온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엔터프라이즈 지원을 천명하게 되면서 커뮤니티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사용자들이 커뮤니티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프로젝트가 넥스트 클라우드입니다. 넥스트 클라우드는 오온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AGP의3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넥스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직접 자유롭게 구축해보고 라이선스 하에서 무료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넥스트 클라우드는 설치할 때 그때에만 명령줄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뿐 설치 후에는 웹 인터페이스만으로도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고요. 모바일 앱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의 클라우드 앱을 지원을 해서 사용자들이 구글 드라이브나 여러 원드라이브 같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못지않은 사용자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먼저 셀프 호스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클라우드라고 하면 대기업의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같은 대기업들의 서비스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STaaS라고 해가지고 스토리지를 서비스로 파는 상품들입니다. 물론 이런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그 규모와 그 자본 그리고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서비스 주체다 보니 이렇게 사용자가 항상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도록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안정성이 좋고 성능 또한 좋고 성능이 뿍도 좋으며 그들의 생태계와도 강력하게 연동이 된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인데요. 비록 여기서 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태계 종속성 문제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때 구글 드라이브와 꼭 연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이런 서비스에 어쩔 수 없이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 오는 기밀성 문제인데요. 저희의 데이터를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이나 기밀성 면에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당연히 튀어나오는 요금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구독제 서비스이기도 하고 저희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할지도 모르고 또 막상 작은 요금제를 썼다가 큰 요금제를 올렸다가 또 작은 요금제를 내릴 때는 파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 또 확장이 저희 마음대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 좀 있어서 이런 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모두 해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오늘 설치할 넥스트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또한 셀프 호스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한 넥스트 클라우드 외에도 미디어 서버나 IoT 기기 제어 같은 그런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 서버 한 대만으로도 여러 기능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이 서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직접 해결하면 되니 반응성도 빠를 수도 있고 또 특히 보안이나 기밀성 면에서 좋습니다. 비록 보안 설정 같은 경우는 해킹 등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지만 이는 다른 보안 방안이나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외부 방화벽 서비스들을 좀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서 요즘은 셀프 호스팅이 더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설치 환경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환경은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인데요. 제가 맥OS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권한 문제와 사용자 문제가 있어서 초기 설정에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 환경에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맥 운영체를 사용하고 있거나 윈도우 운영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상머신 아래에서 도커를 설치하고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커 컨테이너로 넥스트 클라우드 설치할 거기 때문에 도커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꼭 가볍고 필수적인 기능에만 탑재한 도커 엔진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제 넥스트 클라우드의 설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도커로 설치할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3개인데요. 저희는 넥스트 클라우드 설치해서 구동이 되는지를 일단 볼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레디스 데이터베이스는 추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넥스트 클라우드와 마리아DB를 만드는 컴포즈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설치 디렉터리 구조인데요. 이게 도커의 볼륨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디렉터리가 하나도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가끔 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마다 그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매핑을 시켜주면 저희가 호스트 컴퓨터에서도 그 컨테이너 내부의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가끔 권한 문제가 꼬이는 경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디렉터리가 아니면 그냥 볼륨 기능으로 퉁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넥스트 클라우드에서는 저희가 설정 파일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넥스트 클라우드 디렉터리와 데이터 디렉터리는 넥스트 클라우드 설치할 때 자동으로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넥스트 클라우드 하나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측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오타를 조심하셔야 되고 또 들여쓰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기준은 띄어쓰기 2칸이고 들여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컴포즈 컴파일러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또 바로 오류가 납니다.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와 철자 그리고 여기서 콜론이나 대시를 구분을 잘 하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른 서비스를 구동하고 있어서 호스트 컴퓨터의 포트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싶을 경우에는 이 8080 부분을 다른 포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꼭 그 시스템의 한 곳에만 보관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루트 디렉터리가 아니라 다른 외부 장치, 예를 들어서 외장하드나 그런 외부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게 될 경우 데이터 경로를 직접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가정 하에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실행 방법입니다. 컨테이너는 도커 컴포즈 파일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도커 컴포즈 업 명령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D 옵션을 주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어떻게 실행되는지 잘 실행되는지의 메시지가 별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최초 설치이기 때문에 D 옵션을 빼고 실행을 해보는 것으로 할 거고요. 이미지를 끌어오고 컨테이너 실행 초기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 같다면 웹 브라우저로 다음과 같은 주소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접속하실 때는 꼭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 보안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HTTPS로 URL을 바꿔서 접속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 주소를 입력한 뒤 엔터 혹은 Shift 엔터 등을 입력을 하시면 강제로 접속을 시킬 수 있어서 만약에 서버 구축이 끝나서 접속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치 마법사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관리자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자 계정을 만들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오면서 설정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과정을 직접 실습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맥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우분투 서버 버전을 설치를 해두었고요. 자, 앞서 제가 이렇게 디렉터리 구조 이론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넥스트 클라우드에 쓰이는 컨테이너들의 디렉터리를 담을 메인 디렉터리 넥스트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넥스트 클라우드 디렉터리, 바이너리 디렉터리 하나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컴포즈 내용을 작성을 다 해두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D 옵션을 뺀 채로 실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게 될 경우 권한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일반 사용자 권한이기 때문에 도커는 꼭 관리자 권한, 그 루트 권한이야만 그 도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do 옵션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풀 과정이 진행이 되고 풀 과정이 끝난 다음 실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뭔지 모를 로그가 주르륵 내려오면서 실행이 잘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실행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중단됐다는 식으로 뭐 코드 1과 함께 뭐 무슨 컨테이너가 종료됐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경우이니 이번에는 저희 다음 지침대로 웹을 이용해서 넥스트 클라우드에 직접 접속을 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 주소 그리고 8080 포트로 저희 지정했기 때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컨테이너의 서버 주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99.12 주소에 8080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 관리자 계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초기 설정이다 보니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될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계정은 어드민의 비밀번호 1234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누르면 좀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넥스트 클라우드가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세팅한 데이터 폴더에 뭐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추천되는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해 주는데요. 설치하지 않고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넥스트 클라우드의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안내 영상과 함께 이런 식으로 버전이 겹치고 그냥 광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설치 직후의 화면인데요. 저희 슬라이드와 같이 설치가 이렇게 완료되면 기본 더미 파일과 함께 메인 화면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넥스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설치 과정을 마무리하고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넥스트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제 넥스트 클라우드를 유지 보수할 때의 문제 해결 과정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